5월 정신을 잇겠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에 착수했다가 저지됐습니다. 광주를 배신한 대통령에 대해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지난 주말 무산되면서 전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맞서면서 국정 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 주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통합 이전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현안도 난항이 우려됩니다. 일제시대인 1936년 개통된 경전선의 개량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지나는 노선으로 완공에 8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계엄군에 저항한 5월 정신을 잇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시민들에 의해 저지됐는데요. 지역사회의 분노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지하체 의원들이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은 대통령 체포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조경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정신에 대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을 추진한 내란 사태의 수괴로 전락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겁박한 내란 주범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라!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대통령의 퇴진과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며 광주시 구의회 의원 8명이 삭발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매년 5.18 기념식을 찾은 대통령이 계승하겠다고 강조한 5월 정신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습니다. 광주의 정신을 잇겠다. 광주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그러나 하나도 약속은 지킨 것이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배신했고 광주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 등은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위헌적 계엄 포고령이 1980년 5월 발표한 제10호 포고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잔혹성과 존엄함이 공존한 광주가 보통 명사가 되었다는 한강 작가의 강연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가 광주시에 국한된 이름이었다면 2024년 12월 광주는 계엄령이 선포된 대한민국의 이름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5.18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다며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정권 반독재 투쟁을 이끈 광주 지역 민주원로들도 비상시국 선언을 발표했고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을 자인했다며 광주시당 앞에 근조 화환을 놓고 당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촉구하며 이번 주에도 5.18 광장에서 매일 저녁 촛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지난 주말 무산되면서 전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정 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첫 주말 동안 추진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해 결국 정족수 미달로 끝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기로 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비상 국정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외교 등 상당한 국정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와 공동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임시협의체를 운영하며 전국 안정,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 제2차 내란에 불과하다며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나서는 등 통과될 때까지 매주 탄핵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유지가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위한 전면전을 선언하는 등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제3정당들의 결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서 국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당 대표의 권력이 더 커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냥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신나 보입니다. 자기가 소통령 돼가지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열쇠를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통합 이전 사업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회 혼란이 계속되면서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추가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은 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좀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의 경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오는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3년 만에 재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최대 수건 사업인 전남권 의대 신설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사업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의대 유치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달 말 교육부 신청을 앞두고 간신히 통합에 합의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조성 사업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K디즈니 조성 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불안정한 전국 상황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진보당과 정의당 전남도당이 윤석열 탄핵과 체포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통수권이 윤석열에게 남아있는 한 국민은 안심할 수 없다며 국가수사본부는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 구속수사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친위 쿠데타의 공범이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역시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한 부역자들이라며 당장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 회책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전남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살을 파고드는 찬 바람에도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을 무산시키고 국민 염원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규탄하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릴레이 단식 농성에는 국민의힘 도의원 1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 59명이 동참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생경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지역에도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실국장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앞두고 스웨덴 현지 교민들과 축하 사절단들의 환영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쓴 문학 작품이 세계적인 노벨상을 수상한 데에 대해 현지에서도 기쁨과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형길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 노벨상 공식 기자회견의 통역은 스톡홀름에 사는 교민이 맡았습니다. 작가를 직접 대면하면서 문학의 힘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작가님은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거 하나하나에서 되게 울림이 있으시더라고요. 스톡홀름 시민들도 한국어 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작품이 현지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는 등 새로운 K-문학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Det öppnas för världen, att litteraturvärlden öppnas utanför Korea. 축하 사절단을 파견한 장흥군은 노벨 박물관 앞에서 전남도와 장흥군의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스톡홀름 시민들도 문학상은 다른 노벨상보다도 특별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하할 일이고 경축할 일이고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노벨상 시상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곳에서는 한인들과 축하 사절단들의 환영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KBC 이영길입니다. 일제시대인 1936년 개통된 이후 한 차례도 개량되지 않아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불리던 광주, 순천을 잇는 경전선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경유하게 되는 새로운 경전선은 건설에 8년 정도 더 걸릴 전망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잇는 경전선 121.5km 중 광주 송정에서 나주 다도 구간 45.7km가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지 5년 만입니다. 혁신도시인 나주 금천면 갈산마을 인근에는 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보성에서 순천 구간입니다. 검토 중인 순천 도심 구간 지하화와 성산역 우회 노선 2개안이 모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구간 지하화는 사업비 증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 경전선 완공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성산역 우회 노선도 남사르 습지가 포함돼 논란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와 목포에서 순천까지의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경전선의 완공 시점은 2033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경전선이 완공된다면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24분,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21분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성에서 화순 이안과 능주, 화순읍을 거쳐 나주 남평 광주 효천으로 이어지는 경전선 노선은 향후 새로운 철도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될 예정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곡성 영하 1도, 광주 2도, 목포 4도 등 영하 1도에서 4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9도, 무안 10도, 광양 12도 등 8도에서 1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한때 도로에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이 내년 1월 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서해 해경은 특별 단속 기간 중 VTS와 경비함정, 파출소를 연계한 해상과 육상,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지그재그 항행 등 음주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광주 전남 수출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수출 실적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전남 수출기업 94개를 상대로 내년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75%에 달하는 70개 회사가 내년 수출 실적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강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꼽혔습니다.